이번 시간에는 어소시에이티브 카피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소시에이티브 카피란 연관성 있게 복사를 해주는 건데요. 어소시에이티브 카피는 두 가지로 크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패턴과 미러로 나뉘는데요. 패턴은 이런 리니어, 서큘러, 폴리곤 등 패턴 기능을 가지고 객체를 연관성 있게 복사를 해주는 기능이고요. 미러는 데이텀을 기준으로 형상을 복사를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패턴에는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패턴 피처와 패턴 페이스, 패턴 지오메트리 세 가지로 또 나뉠 수가 있습니다. 패턴의 공통적인 옵션을 보게 되면은 패턴 기능에는 직선으로 복사를 할 수 있는 리니어 타입이 있고요. 원형으로 배열할 수 있는 서큘러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각형 모양으로 복사를 할 수 있는 폴리곤 타입이 있고요. 나선형으로 복사를 할 수 있는 스파이럴, 라인을 따라 복사하는 얼롱 타입, 특정 위치에 복사를 해주는 제네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헬릭스, 스프링 모양처럼 복사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레퍼런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NX를 띄워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패턴 피처는 사용한 가능한 항목이 피처, 스케치, 데이텀, 커브, 측정 객체 등등이 있습니다. 피처라는 개념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바디를 만들기 위해서 수행한 기능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파트 내비게이터에 보면은 익스트루드, 엣지 블렌드, 홀 이렇게 기능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그 하나하나 단위들을 피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처를 가지고 복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패턴 피처는 기준이 되는 이 베이스 바디 안에서 복사가 되는 거고요. 이 하나하나 복사되는 것들이 개별 인스턴스로 생성이 됩니다. 즉 하나하나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일의 용량이 조금 커진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1946 버전에서는 개별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은 옵션이 패턴 메소드의 싱글 타입으로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패턴 페이스는요, 면을 잡고 복사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마찬가지로 베이스 바디에서 복사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피처 하나하나당 개별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외부 데이터에서 가져온 바디나 혹은 히스토리가 깨져 있는 바디에서 유용하게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 지오메트리 부분은 솔리드 바디, 시트 바디, 페이스, 엣지, 커브, 포인트, 데이텀, CSYS 모두 복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패턴 피처와 패턴 페이스는 베이스 바디에서 패턴이 됐었죠. 하지만 패턴 지오메트리는 독립적인 객체로 패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리드 바디나 시트 바디를 독립적인 객체로 복사를 해주실 때는 패턴 지오메트리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요. 형상을 복사를 할 때 개별 인스턴스를 수정하고 싶으시면 패턴 피처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외부에서 가져온 데이터나 혹은 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라고 해주시면 패턴 페이스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객체로 복사를 할 때는 이 두 가지는 해당이 안 되니까 패턴 지오메트리 기능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NX를 띄워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오픈해 주시고요. 6번 어소시에이티브 카피 폴더에서 패턴 피처라는 파일을 오픈해 주실게요. 파일을 보시면 리니어 서큘러 타입으로 그룹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리니어 피처 그룹을 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로 눌러서 정렬을 시켜 주시고요. 이 스케치는 잠시 하이드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패턴 피처 기능은 홈 탭에 패턴 피처라고 있고요. 이 기능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피처 기능을 리셋을 눌러서 처음 시작과 동일한 환경에서 저랑 작업을 해주실게요. 이 형상을 보면은 블럭에
실린더와 엣지 블렌드로 생성이 되어 있는 형상이 있습니다. 피처라는 개념은 블럭과 실린더, 엣지 블렌드, 즉 이 바디를 만들기 위해서 수행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린더를 복사를 할 때 엣지 블렌드까지 같이 복사를 하고 싶으시면 피처 부분에서 두 개의 피처를 모두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린더랑 엣지 블렌드까지 컨트롤 키를 눌러서 피처를 두 개 선택을 해주시고요. 패턴 피처의 중요한 거는 기준이 되는 바디 베이스에서 연관성 있는 피처까지 다 선택을 해주면서 복사를 해주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두 개를 선택을 했고요. 레이아웃을 리니어 타입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B2를 눌러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이때 벡터를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피처가 어느 방향으로 복사가 될 건지 방향을 정의를 해주시는 부분인데요. 저는 벡터를 선택을 하는 방법에는 데이텀 CSYS도 있고요. 가상의 벡터도 있고 객체의 모서리나 스케치 커브 등으로 선택을 해주실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 저는 가상의 벡터로 선택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스페이싱, 카운트, 디스턴스가 있는데요. 스페이싱 부분에 보시면 카운트 앤 피치와 카운트 앤 스판, 피치 앤 스판, 리스트, 포인트가 있는데 주로 이 세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카운트는 개수예요. 이 형상이 복사될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피치는 형상과 형상 사이의 간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카운트 앤 스판, 즉 스판은 형상과 형상의 끝에서 끝까지의 총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운트 앤 피치로 봤을 때 개수가 5개고 피치가 10mm다 라고 했을 때는 5개를 10mm 간격으로 배치를 하겠다 라는 거고요. 카운트 앤 스판은 총 50mm에 5개를 배열하겠다 하면 간격이 10mm가 나오겠죠. 그리고 피치 앤 스판은 총 50mm 거리에 간격 10mm로 하겠다라고 해주면 카운트가 5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타입을 원하시는 걸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저는 카운트 앤 피치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를 배열을 할 건데요. 피치 디스턴스를 100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mm 간격으로 5개를 배열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시메트릭으로 대칭으로도 복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Use Direction to 부분도 있는데요. X 방향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방향, Y축 방향으로도 선택을 해주실 수도 있겠죠. 저는 형상의 모서리를 찍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벡터를 지정을 해준 부분이고요. 스페이싱을 이번에는 카운트 앤 스판으로 해볼까요? 카운트 앤 스판으로 총 450mm 안에 5개를 배열하겠다라고도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메트릭으로 2개 다 켜주시면 양쪽으로 대칭으로 복사가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메트릭은 끄고요. 여기서 패턴 메소드에 지금 메소드가 심플로 되어 있고요. 쇼 리절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형상이 연관성 있게 직선형으로 복사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OK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패턴 피처라는 기능이 실행이 됐고요. 여기 플러스를 펼쳐보면은 피처 하나하나당 개별 인스턴스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피처를 하나하나당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을 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여기를 메소드를 싱글 타입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엣지 블렌드 때문에 좀 에러가 나긴 했는데요. 이 느낌표는 무시해 주셔도 되고요. 패턴 피처를 싱글 타입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여기 앞에 플러스가 사라지면서 이 개별 인스턴스들이 하나의 피처로만 등록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연산 작업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나는 개별적으로 수정을 하고 싶다 라고 해주시면
이 메소드를 심플 타입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개별 인스턴스로 생성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그럼 개별적으로 인스턴스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의 형상들을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부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면 서프레스, 딜리트, 클락, 스페시파이, 베어리언스 이 네 가지 기능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프레스 기능으로 실행을 해서 OK를 해주면요. 이 부분에 있던 형상들이 숨겨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트 내비게이터에서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서프레스 된 부분들이 회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수정을 하시려면 패턴 피처로 들어가서요. 이번에는 이 4개를 다 언서프레스를 시키고 쇼 리절트를 해보면 다시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똑같은 위치에서 선택을 해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딜리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는 그래픽상에서 봤을 때는 서프레스와 다른 점이 없어 보이지만 파트 내비게이터에서 보면은 차이점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서프레스는 파트 내비게이터에서 숨겨진 걸로 표시가 됐는데요. 이 딜리트 부분은 아예 파트 내비게이터에서 사라진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패턴 피처 더블 클릭해서 이 부분을 다시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언딜리트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해당 부분을 또 선택을 해서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줘서 클락이라는 기능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락이라는 기능은 선택한 형상의 위치를 재정의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리니어 직선형으로 복사를 했지만 내가 원하는 부분은 또 다른 위치에다가 복사를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형상의 부분을 디렉션 2를 마이너스 100으로 입력을 해주면 여기서 100mm만큼 이동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로도 자꾸 이동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마이너스 300mm만큼 이동을 시키겠다라고 변경을 시켜준 다음에 OK를 눌러서 OK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형상이 이 위치로 변경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꼭 직선형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부분의 위치를 일부를 수정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요. 원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 또 언클락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부분의 형상을 스페시파이 베어리언스로 크기를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페시파이 베어리언스는 다른 부분들과 다르게 검은색 볼드체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은 NX에서 더블 클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더블 클릭을 하면 실린더가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엣지 블렌드 R값이 몇인지 표시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실린더는 지름이 50이었고요. 높이가 30이었습니다. 저는 이 실린더의 지름을 50이 아닌 80으로 변경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아메타 부분을 더블 클릭해주면 아래 밸류 값으로 생성이 되고요. 밸류 50을 원하는 크기, 즉 80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OK를 눌러서 OK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부분이 80mm만큼 지름을 갖게 되는 실린더로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패턴 피처에 심플 타입이나 베리에이셔널 타입으로 사용을 하면 개별적으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을 줄여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개별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제 파일의 용량이 좀 커진다는 단점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리무브 베어리언스로 삭제를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패턴 세팅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세팅의 스태거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은 넌이지만 X축과 Y축으로 지그재그로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메트릭 밸류로 양쪽을 다 배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운트를 10개씩 해볼까요? 10개씩. 이 형상보다 크게 배열을 해준 다음에요. 영역을 지정해서 그 영역 안에만 배열이 될 수 있는 바운더리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스케치 4번을 쇼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밑에 바운더리를 정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바운더리가 지금 넌입니다. 여기 페이스와 커브와 익스클루드가 있는데 페이스를 선택해서 해당 이 면을 선택을 해주면 면 안에서만 배열이 될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진을 10mm만큼 해주면 여기서 10mm만큼 위치에서 배열이 되는 부분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플리파이 바운더리 필을 하면 딱 이 영역에 맞게 배열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커브로 선택을 해서 스케치 커브를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커브 영역 안에 배열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진으로 내가 이 영역 안에서 얼만큼 배열을 할 건지도 직접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클루드는 내가 선택한 커브에서 외곽의 형상을 배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커브나 면 타입은 내가 선택한 영역 안에서 배열이 됐던 반면에 익스클루드는 내가 선택한 영역 밖에서 패턴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역을 정의를 해서도 패턴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턴 피처는 NX1946부터 싱글 타입이 생성이 돼서 개별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고 하나의 피처로 속도를 또 빠르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패턴 피처 리니어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큘러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